네, 준비해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22년 9월 모의고사 24번 지문부터 들어가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조금 어려웠었던 게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침묵 효과였었나요?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22년 9월에서요, 민수야, 은빈아, 가장 어려운 지문처럼 느껴지는 건 지금 우리가 수업하게 될 24번 지문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문장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 위주로만 잘 보면 좋긴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병원 치료만큼 중요한 공공 건강관리. 병원 치료만큼 중요한 공공 건강관리.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인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해요.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분명한지는 좀 애매모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여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 거고요. 일단은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있네요. 클리니컬 케어라는 게 나오고 퍼블릭 헬스 케어 이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니컬 케어는 여기 나와 있었던 병원 치료고요. 퍼블릭이다 보니까는 공공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주요 어휘들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문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가봅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특정한 문장을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From the earliest times. 초창기 시기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요. Healthcare services.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은요. have been PP. 네, 수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들은 무엇으로 인식이 되고 있냐면요.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두 가지 equal, 동일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두 가지 동일한 측면들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namely, 즉 병원 치료와 공공건강관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초창기부터요. 건강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병원 치료. 두 번째, 공공건강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다고요, 은빈아? 동일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건강관리는 동일한 측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병원 치료, 두 번째는 공공건강관리입니다. 계속해서 가봅시다. In classical Greek mythology, 전통적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the god, 신인데요. medicine,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에게는 있었습니다. 의학의 신은 가졌었는데요. 두 명의 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지아고, 두 번째는 파네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리스 신화로 갔죠. 의료와 관련된 신에게 있어서는 딸들이 있었는데 하이지아라는 신, 파네시아라는 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 the former, the latter가 나옵니다. 스펠링 조심하세요. L-A-T-E-R이 아니라요. T-T-E-R입니다. 그래서 스펠링 조심. the former, 전자죠.
먼저 나온 거를 의미하겠고 그럼 당연히 letter는 은비나 후자가 되겠죠. 그러면 전자는 누구고 후자가 누구냐?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민수야. 그래서 얘가 전자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뒤에 나왔잖아요, 은비나. 그럼 얘가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the former는 누구를 가리키고 letter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면 좋겠네요. the former, 전자는 그러니까 하이지아라는 딸내미는 무엇이었냐면 the goddess, 여신이었어요. 무엇의 여신이었냐면 preventive health, 예방적인 건강과 예방적인 건강과 웰니스라고 하는데요. 웰니스도 똑같이 건강이긴 하거든요. 건강관리라고 할까요? 예방적인 건강과 건강관리. 그러니까 하이진, 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었고 and 그리고 후자, 파네시아를 의미하겠죠. 파네시아는 여신이었습니다. 무엇의 여신이었었냐면 치유의 여신 그리고 치료의 여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 얘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민수야. 하이지아라는 여신과 파네시아라는 여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병원 치료가 있었었고 공공건강관리가 있었었죠. 병원 치료라는 거는 아마 여기, 그러니까 후자를 의미했었던 파네시아를 의미했었겠죠. 파네시아 이렇게 쓰네요. 그리고 예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치료가 아니에요, 은비나.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건강,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은 여기 나왔었던 하이지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게 공공건강관리 아닐까요? 왜요? 질병이 있기 전에 먼저 대중을 관리하는 거, 그게 공공건강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치료는 파네시아를 의미하고 공공건강관리는 하이지아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In modern times.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문장 길죠? 여기 말풀이 잘해야 돼요, 민수야. 갑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시간에서 보자면 the social, 사회적인 ascendancy, 우세, 우세함, 뛰어남 이런 뜻이죠. 현대 시기에서 보자면은 사회적인 우세가 무엇의 사회적인 우세냐면은 medical professionalism, 의료 전문주의와 같은 사회적인 우세함이라는 것은 has caused, 유발했습니다.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reatment예요. 요거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뭐 하도록 했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의료 전문성과 관련된 사회적 우세함은 유발했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요. 오버섀도우 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섀도우라고 말하면은 가리다, 덮다 라는 뜻이죠. 그림자라는 뜻인 건 알죠. 섀도우, 그림자를 위에 들이우는 상황, 그게 오버섀도우입니다. 덮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덮어버렸어요? Those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s. 그럼 느낌이 옵니까? 그러한 예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덮어버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현대 시기에서는 어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표현이 조금 이상했었죠. 현대 시기에서는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덮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누구를 덮어버렸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나왔던 거 예방적 건강 관리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더 사회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Social ascendancy라는 말이 있었었죠. 사회적인 우세함이라는 것이, 특히 의료 전문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우세함이라는 것이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덮어버리도록 했다. 즉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민수야? 이거잖아요. 동일한 측면입니다. 두 개가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현대에서는 야, 환자를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들은 제공이 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제공이 되냐면 the less heroic figures,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게서 제공이 되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가리우도록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 줄 알아요? Sanitary engineers, 위생의 기술자들, 그리고 생물학자들, 그리고 정부의 공공관리 직원들, 그러니까 민수야 보건소 직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민수는 이왕 된다면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보건소 직원이 되고 싶어요? 왜요? 네, 지금 딱 그 입장이었어요. 고마워요, 민수야. 제대로 이해해 주셔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거 맞죠, 은빈아? 예방적 건강관리 누구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거였었죠? 별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즉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위생공학자들, 생물학자, 정부의 공공관료 직원들, 즉 보건소 직원들이잖아요.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더 사회적으로 우세한 것을 여겼다고요. 민수가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입지가 더 있지 않냐? 네, 지금 우리 자체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게 틀렸다라고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궁금하다고요, 은빈아. 똑같은 측면을 분명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퀄이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측면, 평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더 우세하다?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퀄한 동일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람들은 병원 치료와 같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더 우세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요 난리예요. nevertheles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요. 이거 일단 따라와, 은빈아. 여기 보여요? less 그리고 than. 이게 왜 해석하기가 어렵냐면 민수야 뭐뭐보다 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잡아놓고 attributable to, 여기도 to 1번 2번
일단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혹시 거기 단어장에 attributable less to A than to B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와 있을지는 몰라요. 어떤 분석 본문이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빈아. 근데 저는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 여기 이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해석이 되게 꼬일 거거든요. less than으로 하면요. 나데이 법비 다 알고 있죠?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러한 게 아니라, 여길 A로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은빈아. 이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더라 하면서 여기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장의 길이가 꽤 길어요. 근데 겁먹지 말고 잘만 따라와 봅시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 질인데요. 건강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that human population enjoy. 동사의 목적어 없죠? 그럼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위치로 써도 되고 생략돼도 되는 거 맞죠? 건강의 질인데 인간의 개체수, 그냥 인류라고 합시다. 인류가 즐길 수 있는, 인류가 누리는 건강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인데 뭐뭐에 기여하는, 뭐뭐 때문으로 돌아가는 이런 의미처럼 보겠습니다.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건강의 특성은 이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기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뭐에 기여하는 걸까? 단어를 먼저 보고 유추해 볼게요, 은빈아. 수술적인, 수술의 기민함. 수술을 잘 한다라는 거, 민수야. 그리고 혁신적인 pharmaceutical products. 뭐 이게 의약품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혁신적인 약제들? 그렇게 하면 되죠? 약제니까. 약품으로 된 제품들. 약제네요, 약제. 혁신적인 약제들, 그리고 생물공학적인 장치들. 이렇게 합니다. 살짝 느껴봐봐요. 은빈이한테 여쭤볼게, 이번에는요. 은빈아, 수술, 약품, 이런 거는 환자를 치료하는 걸까요? 예방적 건강관리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 뒤를 먼저 볼게요. The ability of public sanitation. 됐죠, 민수야? 공공위생. 그리고 여기 sewage management. 하수구 관리. 그리고 서비스들.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그럼 여기는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봐봅시다.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공공위생이니까 이거는 예방적 위생 조치죠. 아직 해석 하나도 안 했어요. 따라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은 이거야, 은빈아. 인류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강의 특성은 환자의 치료 덕분이 아니라 공공위생, 예방적 위생 덕분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정카트에서는 뭐라 그랬죠? 현대의 사회는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를 더 우세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여기 문장에서 뭐랬죠? 야, 환자를 치료하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다 이거 덕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강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여하는 게 아니야. 수술적인 기술, 혁신적인 약품들, 그리고 생물공학적인 장치들, 이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용성인데 공공위생에 대한 이용성, 하수구 관리,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주관되네요. 어떤 서비스? 통제하는 서비스들인데요. 오염을 통제한대요. 공기의 오염을 통제하는 서비스, 그리고 drinking water, 식수죠.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요. 식수와 관련된 서비스들, 도시의 소음, 그리고 음식인데 인류가 섭취할 수 있는, 말 바꿀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이게 소비, 섭취잖아요. 인류가 소비하게 되는 음식, 도시의 소음, 식수, 공기의 오염과 같은 것을 통제하는 서비스들과 하수구 관리와 공공위생의 이용성 덕분에 인류가 지금 이렇게 건강의 특성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건강의 질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문장은 인류가 누리는 건강이라는 것은 방금 한 것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방금 본 것처럼 예방적 건강관리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와는 다르게도 다 예방적 건강관리 덕분에 가능해진 거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줄까요, 민수야? 중세시대 전에 유럽을 휩쓸었었던 흑사병 있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그 당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민수야. 어차피 거의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방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콜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라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깨끗한 식수,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예시 들게요, 은빈아.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걸리지 않도록 국가가 잘 통제해 줘야죠. 현대사회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걸 더 우선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하면서 똑같은 말 한 번 더 해요. The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는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어떤 권리죠? 가장 많이, 가장 높이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데 무엇을 달성하냐면은 건강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인간의 권리는, 그런데 건강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depends on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에 달려 있네요. Public Healthcare Services,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에 달려 있습니다. No less than 뭐뭐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뜻이죠. 뭐만큼이요? 기술들인데요. 그리고 장비인데요. Of doctors and hospitals 됐죠. 의사와 병원들의 장비, 기술들만큼이나, 그럼 이게 뭐만 하는 줄 알겠지, 은빈아? 환자 치료. 계속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
의사와 병원들의 장비와 기술들만큼이나 공공건강관리 서비스들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았습니까? 인간의 권리래요. 가장 높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건강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다 뭐 덕분이더라? 공공건강관리 서비스들 덕분이더라. 물론 현대에는 민수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사회가 우세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인류가 누리는 건강의 질, 특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방적 위생 조치 덕분이고 마지막에 봤던 문장처럼 말도 꼬이네. 공공건강관리 서비스들 이게 더 중요한 거더라.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문장입니다. 한 4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번째 카트에 방금 말씀드린 거요. less than 구조를 나대의 법비로 해석하면은 훨씬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2년 9월 24번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없어요. 한 2개가 하나 딱 하나 뒤에서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그때 보시고 이제 당분간 편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29번 지문으로 갑니다. 29번의 지문의 주제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자신의 행동에 결과를 인식하는 유아. 자신의 행동에 결과를 인식하는 유아이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저기 뭡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22년이었었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 22년 9월 모의고사에서 아마 이런 내용 나왔었을 거예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이 22년 9월 수업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By noticing, 알아차림으로써 무엇을? 관계인데요.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external change 있습니다. 먼저 잡아보면은 between A and B 이 구조인데요. 말을 조금 이따가 편하게 할게요.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뭐와 뭐 사이에서의 관계지. 첫 번째, 아이들의 행동들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외부적인 변화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말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행동들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외부의 변화들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infants, 유아들은 develop,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자기 효능감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감각입니다. 어떤 감각이냐면 that they a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s. 자신들이, 즉 infants를 의미하죠. 아기들이 are agent, 실제로 어떤 사람이더라, 주체더라. 무엇의 주체? 인지된 변화들의 주체더라라는 감각인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제가 좀 많이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아기가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아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기가요. 짝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이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생겨난 외부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른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기가 짝짝짝짝 박수를 쳤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외부의 변화들, 예를 들어서 아마 어른은 깜짝 놀랄 거고 아마 웃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을 아기가 스스로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야 라는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처음에 걸음마를 했었을 때요. 여러분의 행동은 걸음마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걸음의 행동을 보고 나서 아마 박수를 쳐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킨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박수치게 했어. 그 변화들을 내가 일으킨 사람들이야 라는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킬 겁니다. 비록 유아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요? 그 효과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알아차린대요. 물리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효과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이지? 내가 박수를 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네 와 같이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아기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It is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ust readily perceive. 초기에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입니다. 뭐가요? 아기들이요. 가장 readily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래요. 무엇을요? 결과죠. 자신의 행동들의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초기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에서랍니다. 쌤, 아직도 느낌이 잘 안 왔어요. 그래요? 정말요? 그럼 정리해 드려야죠, 뭐. 이거는 이해가 됐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생겨난 변화들을 알아차려서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을 기를 수 있대요. 그리고 방금 본 문장처럼요. 아기들은 환경에서의 행동의 영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자신의 행동의 효과를 인식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기가 민수를 빡 때렸어요. 그러면 민수가 너 삼촌한테 혼날래? 라고 하겠지. 그럼 애기가 도망갑니다. 왜요? 자신이 민수를 때렸을 때 민수가 화가 났으니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와 같은 효과를 알아차릴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여기 문장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 은빈아? 아기는
그냥 자신의 행동의 효과 인식할 수 있긴 해. 근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민수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행동의 결과를 인식해. 아기들이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니? 그건 어디에선데?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은빈아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부모님, 삼촌, 주변에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인척들 이러한 어른들과 함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답니다. 정말요? 가봅시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perceptual, 지각의.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that, 주격관계대명사의 민수야. 요거 동사니까 이건 부사고. 실제로 보장해 주는 건데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아기들이 끌리도록 할 것이다. orient는 그 방향을 나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댐은 앞에 나왔던 거를 의미하겠죠. 아기들이 분명히 어른들의 그런 특징들에 끌릴 거야 라는 걸 보장하는 감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사람들로 치는 게 맞겠네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끌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감각적인 특징들이 있대요. 그게 뭘까? 감각적인 특징들? 그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리해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유아는 어른들에게 끌려요. 왜요? 이들이 감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감각적인 특징은 뭐냐면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s를 가지고 있대요. 어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충하는, 두드러진, 그리고 움직이는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 혹시 주변에 애기 있어요? 없어요? 은빈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2-3살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 봐봐. 영상 끄고 싶긴 한데 애기 보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할까? 우리 수업하는 것처럼 야, 너 뭐야? 이렇게 하진 않겠지? 이렇게 하겠지. 어휴, 뭘 이렇게 먹었길래 이렇게나 많이 컸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그 애기는 제 얼굴에 끌릴 겁니다. 표정이 다양하고 움직이는 얼굴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기는 어른들에게 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소리를 만들어내요. 우르릉 까꿍 이런 소리도 만들어내고요. 제공하기도 합니다. 토닥토닥거림도 제공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냄새들, 향수 냄새라든지 음식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달콤한 과자 냄새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아가 어른들에게 끌릴 수 있는 시각적인 특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과정이 지금 뭐냐면은 민수야,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유아들이 어른의 이러한 특징들에 끌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해요. by 뭐 함으로써요? exaggerating, 과장하다라는 뜻이죠. 과장함으로써 무엇을?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들을 과장함으로써 아기들을 재미있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우유를 까꿍 어버버버버버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의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아기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인플렉팅 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플렉트라는 거는, 아이고. 굴절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봐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러한 목소리 톤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요. 목소리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게 요런 의미, 소리를 조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봐봐. 또 느낌을 잡으라는 거죠. 애기들이 어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 밥 먹었어? 많이 먹었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밥 먹었어? 얼마나 먹었어?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얼굴의 표정도 다양하게 하고 어른들의 목소리들을 조절함으로써 아기들과 함께 놀아줘요. 이것도 은비나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겠죠. In ways, 이런 방식들로요. 어떤 방식이죠?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관계부사 아니고요. how의 대용 아니고요. 민수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위치 전환 가능하고 생략도 되겠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헷갈릴까 봐 이번엔 색깔 들어준 거예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어요. 그쵸, 은빈아? 그들이 안다. fascinating. 매력적인, 재미있는, 매혹적인, 목적격 보어, 형용사입니다. 이 친구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부사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른들의 목소리를 조절하기도 하냐면요. 아기들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아이들이 매력적이라고 알게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find가 민수야. 찾다라고 해석할 거지? 목적격 보어가 있을 때는 여기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유아들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혹은 유아들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방식들로 어른들은 목소리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얼굴 표정을 과장하기도 함으로써 사람들은 유아들과 놀아줘요. 이게 뭐라고요?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유아가 어른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민수야? 어른들이 이렇게 재밌게 해주잖아요. 맞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antics, 어떻게 할까요? 거기 보면 무슨 뭐 기이한 특성 이렇게 나와 있나요? 뭐 기교? 뭐라고 나와요? 이상하리만큼 재미있는 재치 어떻게 나옵니까? antics가요? 안 나오나? 익살스러운 행동들. 네, 기교, 익살스러운 행동들 편한 걸로 해요.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 여기 나온 거지. 얼굴 표정 과장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조절하기도 하는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반응을 합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의 보컬라이제이션. 잘 봐봐.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반응을 해주게 되고 아이들의 얼굴 표정들에도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스처들에게도 반응을 하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잘 봐봐요. 무엇에 반응을 한다고요? 여기 나온 거는 뭘 것 같아, 은빈아?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 어른의 행동이겠죠. 이게 무엇에 반응을 한대? 아기들의 목소리, 얼굴 표정, 제스처. 예를 들어서 아기가요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아기의 표정을 보고 저도 빵긋빵긋 웃겠죠. 근데요 아기의 제스처가요 싫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저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놔주겠죠. 아기의 목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럼 저도 토닥토닥 해주겠죠. 어른의 행동이라는 것들은 아기의 이러한 것에 반응을 해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은요. 다양하게 하죠. 이제 됐어요. 그러면요. 속도를 다양하게 하고 수준, 행동의 수준을 다양하게 합니다.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기의 행동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들의 행동의 수준과 속도를 다양하게 하죠.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제요? 아기가 이러면요, 저희도 이제 아마 그만할 거예요. 아, 알았어. 그 미안해, 삼촌이 미안해 라고 하겠죠. 아기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행동과 수준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른들도 그 행동을 반영하는 거 맞습니까? 아기들의 행동에 반응한다라 그랬죠? 유아는 자신의 행동의 효과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한다 그랬죠? 아기가 특정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과 목소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죠. 그 결과로 초기에 사회적 상호작용들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이러한 상황을 제공해 주게 돼요. 어떤 상황인데요? 관계부사네요. 됐죠? 아이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데 무엇을? 똑같은 말 또 하면서 끝나요. 아이들이 쉽게 알아차립니다. 무엇을요? 행동의 효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합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글이 이상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요. 어른은 그쵸? 아이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목소리나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요. 애기가요. 아 싫어. 라고 하면 어른들도 지금 이게 싫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알았어. 혼자 놀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애기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민수야, 은빈아. 그랬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겠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어른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유추합니다. 그 결과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엇을 제시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부분이죠. 아기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죠. 하면서 끝나요. 결론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처음부터요. 여기 두 번째 카트에서요. 어른들은 시각적으로 이러하고 소리도 제공하고 약간 재미있는 냄새도 나고요. 얼굴 표정을 과장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아기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기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즉 아기들 역시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민수 삼촌이 저렇게 하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은빈이 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네. 와 같은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게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주변에 약간 특이한 친구들 있잖아요. 사고가 특이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즘에 문제들이 많죠. 그 사회적으로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은 아기는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범죄자의 길로 빠진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초기의 사회작용,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자신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나쁜 반응이 나오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더라.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민수 어려웠어요? 잘했네요. 은빈이 어땠어요? 다행이네요. 난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실까봐 좀 길게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30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깐 정리해 볼게요.